국토교통부가 이번 상반기 중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두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반발이 커지자 당시 국토부는 재검토 수준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음 안전 확장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검증단의 지적을 무시한 채 최종안을 도출했고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국토부가 검증 기준을 어겼다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안에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산과 경남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울산도 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무총리가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는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국토부의 최종안에서는 V자 활주로의 문제점이 또 불거졌습니다. 북쪽으로 착륙에 실패할 경우 충돌 우려로 새 활주로가 있는 왼쪽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고 남쪽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하는 경우에도 다른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또 미래 확장성도 또 군사공항과의 문제도 이 주변 계획과의 충돌에 관한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모의 실험 등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김해신공항 강행 속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시민 1,8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교통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교통소통, 시설 개선 같은 답변도 있었지만 29%가 교통단속이라고 답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단속 항목은 뭘까? 역시 음주운전이 1위였습니다. 무단횡단, 얌체운전 같은 법규 위반보다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단속하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엔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또 2차 사고를 내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기장군 2명 터널을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 비틀대는가 싶더니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나뒹굴며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까지 충돌한 차는 산산조각난 뒤에야 질주를 멈춥니다. 이 차량은 불과 5분 전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한 뒤 도주하던 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3k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운전자 24살 박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벼운 추돌 사고였지만 과속 난폭 운행을 하며 달아난 점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박 씨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 중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형태라든지 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음주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보시는 것처럼 부서진 요트 경기장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업체는 오히려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송광모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바닷가 위에 지어진 요트 계류장. 철근 구조물이 찌그러진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해변에 설치됐던 수영장은 터만 남았습니다. 잘려진 가판대 아래로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뭔가 쓰레기를 한동안 이렇게 다 모여서 방치한 느낌이랄까. 가을 태풍 콩레이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 해양레저 계류장은 지난해 태풍 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방치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도입이 논의된 건 지난해 초. 환경 파괴 논란 속에도 해운대구는 사업을 강행했고 민간 사업자는 5년간 영업 가능토록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 확인해야 할 파도 높이 안전검사가 누락되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해당 업체는 여름 성수기가 다 돼서야 부랴부랴 안전검사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운영 한번 못 해보고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다시 해양예지를 할지 말지는 저희들도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업체 측은 이미 20억 원 가까이 투자한 상태.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자 구청 책임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달 행정 대집행을 벌여 방치된 계류장을 철거키로 했지만 레저 산업은커녕 논란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자유한국당 부산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구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 쏠림 현상에다가 지역 기반이 약한 인사들도 여기에 선임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의 18개 지역구 가운데 당협위원장 직위를 지킨 현역 의원은 8명. 북강서갑의 박민식 전 의원도 자리를 되찾아 사실상 절반이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정은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남구 간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새 인물 가운데 해운대갑 조전혁 위원장과 남구을의 김현성 위원장 등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부산진갑의 이수원 위원장은 서울 공모에 탈락한 뒤 부산에 배치되는 등 지역 활동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 조직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 8명이나 돼 법조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명문대 선호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원래 생각했던 인물들 그리고 지난 총선이나 지난 선거들에서 이미 얼굴을 내비치고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다 그냥 그대로 포진됐던 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적어도 부산만큼은 그런 어떤 인적 쇄신의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았다. 뭐 이런.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인사 상당수가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하지 않아 다음 달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향후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세 속에 유통과 관련 상품 매출은 상승세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입구 쪽 가장 눈에 잘 띄는 공간을 공기청정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세 속에 실내 공기까지 악화되면서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전자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앞으로 계속 좀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가정이 늘면서 건조기 판매도 늘었고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의류 관리기 매출도 급상승세입니다. 부산에만 30여 곳에 매장을 둔 이 가전제품 전문점의 경우 이달 들어 보름 동안 공기청정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같은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강가전 공기청정기, 건조기 이런 상품들, 핫이슈 상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선 초미세먼지도 씻어준다는 제품이 매진되는 등 세안 클렌징 관련 제품 매출이 늘었습니다. 식물 코너를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떡갈 고무나무, 아레카 야자나무처럼 잎이 넓으면서 두껍거나 잎이 많은 식물이 공기정화 기능이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린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는 고객들이 증가한 겁니다. 요즘에 뉴스상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 기사가 뜨고 나면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반짝 맑음 뒤에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질 걸로 예고되면서 유통과의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04년 1월 16일 임직원 100여 명 1,400억 원의 예산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부산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환적 항만의 위상을 강화해왔습니다. 공사 설립 당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040만 개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160만 개로 크게 늘었고 항만 선석은 17개에서 41개로 늘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저녁 서면에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규탄 국민 불꽃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경제를 파탄내는 실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시도당의 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습니다.